귀여워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천천히 혼자서 문제를 푸는 영상입니다.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감소된다. 정답은요?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통합을 증진한다. 5.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통합을 증진한다.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 보험제도 2. 긴급복지 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요?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 요양 3. 노인 요양시설 4. 노인 복지주택 5. 노인 공동생활가정 정답 뭘까요? 2번 방문 요양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 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 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요?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2.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3.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5.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정답은요? 1번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가 동기 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1. 대상자의 복양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게 바로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 되겠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 침해받았을까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요? 5번이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았다. 학대 유형과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자기 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4번이죠?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경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받을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노동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 3번이죠? 노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요?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요? 4번이죠.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요?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주세요. 1.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요. 2. 잘 아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 저의 기간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요? 5번이죠? 저희 기간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오음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요? 4번이죠?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단 바로 검사를 받는 게 아니죠.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눈썹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정답은요? 4번이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되기 쉽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제한 2. 식물성 지방 제한 3. 채소와 과일 권장 4. 고칼로리 식이 권장 5. 정제된 저잔여식이 권장. 정답 뭘까요? 3. 채소와 과일 권장이 되겠습니다. 잔여식이 권장해요? 저잔여식이 권장해요? 대장암은요? 잔여시기를 권장합니다. 심부정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잔뇨량 증가 2. 방광 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요? 1번 잔뇨량의 증가. 둔부의 욕창에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모양 베개를 대어준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3.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요? 3번이죠.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끌어서 잡아당겨서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다음에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대칭인지 확인한다. 정답 딱 나와야 되죠? 1. 빈혈 2. 뇌졸중 3. 심부전증 4. 알츠하이머병 5. 기립성 저혈압. 정답은요? 2번 뇌졸중 되겠습니다. 산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급격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1. 만성으로 진행된다. 2. 주의 집중력은 유지된다. 3.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정답은요?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죠. 급격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주의력이 떨어지죠.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압력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하게 한다. 5.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식사하고 30분이나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당뇨병 대상자 발톱은 일자로 잘랐죠. 인슐린은 주사로만 놓을 수 있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왜?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해서예요. 단백질류는요, 매일 먹죠. 몇 끼니마다 먹습니다. 칼슘제는 비타민 D랑 먹어야겠죠?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 준비 운동을 3분 이내로 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 마무리 운동을 생략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준비 운동은 10분 정도 해야 됩니다.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는 않아요. 3.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5.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답 뭐죠? 2번입니다.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럼 이전에 먹던 약은 먹지 않고 새로 처방받은 약을 먹습니다.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은요? 3번이죠?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3시간 정도 시청함. 정답은요? 객관적으로 작성된 거 3번이죠?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식재료 정리가 안 되었을 때. 2. 재활용 분리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 대상자가 자녀 옷의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해야겠죠? 5번.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 작성하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시설장과 상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죠?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예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수가 감소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요? 3번 맥박수가 감소합니다. 혈압 떨어지죠? 맥박수 떨어지죠? 피부는 푸르스름해지고요. 소변량도 감소하죠. 동공의 크기는 커집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3.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4.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 입안에 음식이 남았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요? 3번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 캡슐약은 벗겨서 가루만 숟가락에 놓고 물로 녹여서 투약한다. 정답은요? 2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뭘까요? 가입니다. 뚜껑의 겉면이 바닥에 닿고요.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습니다.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 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정답 뭘까요? 나죠? 후 상방으로 잡아 올립니다.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워준다. 2. 4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3.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4.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정답은요? 5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정답은요?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는 찬물에 닦은 후 데워준다. 2.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요?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2.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4.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5.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정답은요? 3번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2.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한다. 3.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4.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5.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닿게 한다. 2.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3.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에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4.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매 식사 후 30분 이내 또 잠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게 한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2.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3.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 산성빈으로 거품을 내어 씻긴다. 3.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5.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요? 4번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다리, 팔, 몸통, 회음부 2. 다리, 회음부, 팔, 몸통 3. 팔, 회음부, 다리, 몸통 4. 팔, 몸통, 회음부, 다리 5. 회음부, 다리, 팔, 몸통. 정답은요? 1번이죠. 다리에서 팔, 몸통, 회음부가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선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둔다. 정답은요? 4번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 관절과 척추 관절을 편 자세 2.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편 자세
3.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 관절은 굽히고 무릎 관절은 편 자세. 5. 엉덩 관절은 펴고 무릎 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요? 다 굽힌 자세죠?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힌 자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살짝씩 구부려야 편안하지 쭉쭉 펴고 있으면 편하지가 않다. 나머지 보기는요, 다 편자세라서 틀립니다. 편자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뭐죠, 이거? 1. 무릎뼈, 2. 엉덩뼈, 3. 허리뼈, 4. 넙다리뼈, 5. 종아리뼈. 정답은요? 4번 넙다리뼈죠. 사지마비 대상자 케이스예요. 그쵸?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다리를 펼쳐서 놓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체만 두고 지지한다고 했었죠. 목 밑 그리고 모은 손을 밀어 올리면서 다리는 펼쳐 놓고 일으킨다는 거. 넙다리뼈 골절에 주의하자.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요, 이런 거 일단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체만 두 곳을 지지합니다. 상체를 두고 지지하고요.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본인이 활용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요, 불편한 쪽을 지지한다. 불편한 쪽 중에서도 상체 두 곳만 지지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서술어만 먼저 볼게요. 휠체어를 잡게 한다. 잠금장치를 잠근다. 허리를 펴게 한다. 휠체어에 앉힌다. 어떤 게 가장 먼저일까요? 항상 잠금장치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 나가 제일 먼저겠죠. 그리고 나서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해야 되죠. 대상자가 휠체어를 잡게 한다. 이게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게 하고 맨 마지막에 앉힌다. 이러니까 다라.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잠금장치가 제일 먼저이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앉힌다. 이렇게 가세요. 예, 이렇게 상체 두 곳을 지지합니다. 어깨 또는 뭐 허리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다리를 지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허벅지 지지한다. 이러면 틀려요. 바닥에서 휠체어, 휠체어에서 바닥은 무조건 대상자의 상체만 두고 지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일단 서술어를 볼게요. 확인한다, 이동한다, 확인한다, 벨트를 묶는다. 확인하고 벨트 묶고, 또 벨트 잘 묶였는지 확인하고 이동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벨트끈, 패드, 바느질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벨트를 묶어야겠죠. 잘 묶였는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대상자 뒤에 서서 이동한다. 이 순서가 되겠네요.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벨트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이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재확인하는 거죠.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항상 보행기, 보행 벨트는요, 이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서 보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벨트는 허리에다 찬다. 이것도 국가고시 잘 나오네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여러분 뭐 알아야 되죠? 지팡이 내려갈 때 건이죠? 지팡이는 항상 제일 먼저입니다. 지팡이 제일 먼저인 거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마비 쪽 어디예요? 왼쪽 편마비니까 마비 쪽은 왼쪽이겠다. 건강한 쪽은요? 오른쪽이겠다. 정답은요? 이렇게 해서 1번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올라가는 순서 물어봤으면은요? 올, 지, 건, 마 기억하시죠? 지팡이 올라갈 때는요? 지건마예요. 지팡이 건강한 쪽, 마비 쪽. 건강한 쪽은요,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겠죠? 마비 쪽은요, 왼쪽이 됩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올라갈 때 올지건마, 내려갈 때나 평지는요, 지마건.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요?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어야지 보행 보조차 요런 거 끌고 마트도 가죠.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정답은요? 3번이에요.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결핵은요, 감염병 1급, 2급, 3급, 4급 중에서 2급 감염병입니다. 결핵은 걸리게 되면은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2년까지도 이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감염병이에요. 이런 감염병은 반드시 폐기물 별도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감염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는 반드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따로 처리한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여러분 보기 전에 딱 생각나는 거 어떤 테이블 밑으로 간다 또 이게 끝나면 공간이 넓은 곳으로 나간다 출구를 확보한다 1.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엘베 이용한다고 했어요. 정답은요? 3번이죠? 탁자 위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탁자 밑에 엎드린다면 맞았겠죠? 또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또 제2차, 3차 지진이 나서 출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 콘센트를 하나씩 꽂는다. 정답 뭐죠? 5번이죠. 5번 전기가 복구된 후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한 개씩 조심스럽게 꽂는다.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 생선을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요?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요거는 틀린 게 없죠. 단당류가 아니라 다당류, 서서히 당이 올라가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만들지 않죠. 다음에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이불 2. 청바지 3. 면 티셔츠 4. 니트 목도리 5. 꽃무늬 블라우스. 정답은요? 5번 꽃무늬 블라우스. 이 그늘에 옷걸이에 걸어서 말린다 이 얘기죠?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장기요양 인정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3.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를 준비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를 준비한다.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게 한다. 2.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준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2.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 방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정답은요? 1번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쿠션을 해주는 거죠. 바로 옆에 난로 켜면 화상이 있겠죠. 시설 치매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치매 반복 행동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4.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5.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은요? 3번 함께 나가요 이거죠?
설명하거나 이유를 물어보거나 지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비누를 쥔 손을 쳐서 뺏는다. 2.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3.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4.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5.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보라고 말한다. 정답이요. 3번이죠.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이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시설 침해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5. 수면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잠을 안 자게 해야 됩니다.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낮잠 자면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침해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 3.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한다.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5.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정답은요? 4번이죠. 이 침해 문제에서는요, 함께 무엇을 한다 그러면 거의 다 맞는 말입니다. 라디오는 크게 틀지 않았다는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방법은 반복적인 화를 내고 있어요. 1.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 라고 다독인다. 정답은요? 5번이죠.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보통은 뭘 잊어버렸으면 함께 찾아볼까요? 하는데 아들이 가져갔다고 이렇게 또 명확하게 말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독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휠체어에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은요? 3번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침해 파괴적인 행동에는요, 주의를 환기한다. 침해 반복적인 행동은요, 주의를 환기한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석양증후군입니다.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이요? 4번이죠. 주의 환기하는 거예요. 안정을 주는 거예요.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해질녘 석양증후군에는요, 주변을 환하게 해서 지금은 밤이 아니라는 연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내를 환하게 하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침해 대상자에게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 제일 적합하죠? 편마비 대상자여도 한쪽 손은 자유롭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게 해서 잔존 능력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 선망이 있는 대상자에게 영화 자체가 허구잖아요. 권하지 않는다. 배드민턴은 콱콱 바꾸다가 다친다. 처음 가는 길 안 좋다. 등산하다가 심장마비 온다.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요? 5번이죠. 현실을 인식시켜줍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아유, 나를 도와줬던 그 요양보호사는 관뒀어요? 아유, 그 사람 참 잘했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이게 답이겠죠? 1.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사람 소개해드릴까요?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정답이요? 5번이죠. 아, 그러셨구나. 이게 공감이에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속상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서운해요. 힘들어요. 이거죠? 아유, 아침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어르신 좋아하는 청국장찌개였는데요. 뭐라고 해야 돼요?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 청국장찌개에 실증 나셨어요? 3. 제가 가져온 고구마 드릴게요. 4. 청국장찌개는 건강에 좋아요.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요? 아유, 마음이 안 좋네요. 속상하네요. 염려되네요. 걱정되네요. 나 전달법. 대화의 주체가 주어가 내가 돼야 된다. 너가 아니죠.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요? 2번.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함께면은 맞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 함께 있어주는 거지 대화를 여러 명이 하면 정신없죠.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준다. 4.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준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이것도 맞고요. 경련하면은 제일 1순위로는요. 기도 확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머리를 뒤로 똑바로 제끼는 거는요. 심폐소생술 할 때밖에 없어요.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얼음? 아니겠어요?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분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요?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이거는 약간 first라기보다는 second죠. 첫 번째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 압박붕대로 꽉은 아니고 고정시킨다. 또는 장신구를 빼준다. 이런 것들이 답인데 이 중에서 가장 그냥 적합한 답은요.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입니다.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고르시는 거예요.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구토를 했어요. 이 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약이 없으면요. 구토물이라도 들고 가야 돼요. 위세척을 할지 구토를 시킬지 그것에 따라서 이 대상자의 삶의 질의 여부가 좌우되거든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은요?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합니다. 양쪽 팔은 90도 이렇게 펴져 체중으로 최대 5cm 정도까지 눌리게 압박한다는 거예요.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2. 부부간 애정 표현을 줄인다. 3.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4.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5. 영양 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정답은요?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2번 노년기 가족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 고부 갈등이 해소된다. 3. 은퇴로 인해 부부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4.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5. 배우자의 상실로 빈 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3번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2.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3.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4.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5.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은요?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4번 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1.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4.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답은요?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5번 장기 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 장기 요양 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 뭘까요?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6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 종류 4. 장기요양 이용 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정답은요? 3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한다. 2.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3.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4.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정답은요?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8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로 보낸다, 내쫓아 버린다 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1. 유기 2. 자기 방임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9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2.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3.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 4.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5.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 정답요?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10번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1. 지역자활센터 2. 일자리 지원센터 3. 재가복지봉사센터 4. 민원종합지원센터 5.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정답은요? 5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회계기준 2. 직원 채용의 과정 3. 임금의 구성 항목 4. 표준 서비스의 분류 5. 장기요양 인정번호 정답은요? 3번 임금의 구성 항목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한다. 3.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얘기한다. 5.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요?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했다. 2.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했다. 3. 저렴한 복지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4.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5.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정답요? 4번이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남자 대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1번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2.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3.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4.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5.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볼게요. 정답은요?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볼게요.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은요?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지지면은 넓히죠.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하제를 준다. 2. 좌약을 넣어준다. 3.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 글리세린으로 관장을 해준다. 5.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1. 금연 2. 복식호흡 3. 가벼운 실내운동 4. 기관지 확장제 투여 5. 고양이 목욕시키기. 정답은요? 5번 고양이 목욕시키기. 천식은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 따뜻한 꿀물을 준다. 2.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3. 식사를 했는지 확인한다. 4.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빨리 쉬라고 한다. 5. 도움을 요청하러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간다. 정답은요? 2번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중을 늘린다. 2. 매일 등산을 한다. 3.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4. 고섬유질 시기를 섭취한다. 5. 비타민C 섭취를 늘린다. 정답요? 3번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관절염 하면 수영으로 하고요. 골다공증은요. 걷기가 좋죠.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힌다. 2. 실내 습도는 20% 정도로 유지한다. 3.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4.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은요?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묽은 혈변 2. 전신성 수포 3. 관절 부위 통증 4. 몸의 균형 감각 상실 5. 가래가 나오는 기침. 정답은요? 4번 몸의 균형 감각 상실.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2.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3.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4.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5. 말기에는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정답은요? 2번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기초대사율 감소 2.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3. 인슐린 분비량 증가 4.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5.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 증가. 정답은요? 1번 기초대사율 감소.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밤에 숙면을 취한다. 2.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4.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5.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정답은요?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식사를 도울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환은 1. 방광염 2. 폐부종 3. 간경화증 4. 심부전증 5. 만성 신부전증. 정답은요? 1번 방광염입니다. 염증성 질환은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이 몸 안에 있는 염증을 배출해야죠.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2.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3.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4.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5.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1. 항생제 2. 이뇨제 3. 수면제 4. 해열 진통제 5. 혈압 강화제. 정답은요? 4번 해열 진통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성기능이 향상된다. 2.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3. 혈중 산소량이 증가한다. 4. 간접 흡연 시 폐활량이 증가한다. 5.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기는 1. 1년 2. 2년 3. 3년 4. 5년 5. 10년. 정답은요? 1번이죠. 1년마다 또는 매년마다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한 업무 보고 방식은 보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보고의 정확성을 요하는 경우,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 1. 구두 보고 2. 전화 보고 3. 서면 보고 4. 대면 보고 5. 화상 보고. 정답은요? 3번 서면 보고.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1. 판정회의 2. 사례회의 3. 심의회의 4. 연구회의 5. 운영회의. 정답은요? 사례회의죠. 2번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2.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3.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4.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5.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3번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5일 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 이젠 나도 지쳤어요.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1. 부정 2. 수용 3. 타협 4. 우울 5. 분노. 정답은요? 수용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침대 머리 높이를 낮춘다. 3.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비위관을 잠근다. 잠그고 보고하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제공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
4.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5.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미각을 자극한다. 정답은요? 4번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에 꿀을 섞어 먹인다. 2. 머리를 뒤로 젖혀 가루약을 삼키게 한다. 3. 가루약을 혀 밑에 넣어 녹여서 삼키게 한다. 4. 가루약을 2, 3의 분량으로 나누어 입에 넣어준다. 5.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 정답은요? 5번이죠?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 다음 중에서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마 어딜까요? 답이 없네 이러신 분 있죠? 정중앙 또는 외측에다 넣는다고 했잖아요. 정중앙이 지금 없으니까 마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마가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가 되겠네요.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1. 주사 부위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3.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 알코올이 혈관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5. 수액이 심장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 뭘까요? 2번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눌러주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2.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3. 간이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4.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어준다. 5.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정답은요?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2.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간을 좋게 한다. 5.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요? 1번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열고 닫기가 편해요. 손잡이가 이렇게 막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둥근형보다는 막대형이 낫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3.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5.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정답은요?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다가 놔주죠.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는 같다는 거 발이 닿아야 된다. 이동변기는 수시로 세척한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2. 근육 이완 3. 변의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 운동 촉진 정답은요? 1번 욕창 예방이죠.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 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3. 유치 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에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소변 주머니는 항상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역류가 되지 않고 몸 안으로 다시 재흡수되지 않는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정답은요?
4번 의치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 퐁퐁이죠? 요걸로 세척을 합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한다. 2. 두피 관리를 위해 이틀에 한 번 빗질한다. 3.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4. 요양보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5.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정답은요? 3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목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 2.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준다. 3. 목욕 후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4. 목욕물의 온도는 50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준다. 정답은요? 2번이죠?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 이게 바로 체온 유지 방법이에요.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중지하고 보고하죠.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2.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 이동 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4.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 목욕시킨다. 5.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정답은요? 5번이에요. 다 지금 목욕을 시킨다는데 5번만 미루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은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지한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 순서 볼 필요 있어요? 정답은요? 벗건. 벗건마 이렇게 해달라시는 분 있으셨어요? 벗기는 순서는요 건강한 쪽을 먼저 벗깁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요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오른쪽 그리고 마비 쪽이 왼쪽 중간에요 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익이 들어가든지 요거를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입마건 벗건마 이렇게 기억하세요. 입힐 때는요 마비 쪽 먼저 건강한 쪽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 쪽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건강한 쪽 오른쪽 이렇게 가고요.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익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양쪽에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체 하나 하체 하나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올려야겠죠. 그런 다음 뭐가 있을까요? 1번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정답은요? 1번이죠. 상체 어깨, 하체는 대퇴, 요 허벅지 여기를 지지해서 올린다. 요게 맞고요. 잡아당긴다, 끌어올린다 이런 거는 다 틀리는 거예요.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어떤 게 제일 먼저일까요? 대상자의 발목을요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이게 첫 번째죠. 침대에 걸터 앉아있어요. 이렇게 직각으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돼요. 다리가 약간 뒤쪽으로 와야지 이렇게 디디면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무릎보다 약간 안쪽으로 다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상체를 앞으로 조금 숙입니다. 그쵸? 숙이고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무릎보다 얼굴이 더 앞쪽에 있어야 이렇게 일어나지 뒤쪽에 있으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답은요. 가라다나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 첫 번째,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두 번째,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세 번째,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네 번째,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되는 것은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되는 거 어딜까요? 다리 길이는 요 허벅지 길이하고 종아리 길이밖에 없잖아요. 그쵸? 정답은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대상자 앞에 일단 서야겠죠. 그리고 항상 대상자 마비된 팔 꺾여서 부러지거나 하지 않도록 가슴 위에 손을 올린다가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맨 마지막이죠. 그리고 하나씩 이동한다. 그럼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정답 뭐예요? 가다 나라. 정답은요? 가다 나라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 순서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여러분 서술로 한번 볼게요. 이동하게 한다. 손잡이를 잡게 한다.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휠체어는요, 항상 잠금 장치가 먼저예요. 그쵸? 그럼 라가 제일 먼저인 거는요, 4번, 5번입니다. 잠금 장치 잠그고요.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해야겠죠. 그리고 건강한 쪽 활용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동합니다. 요 순서예요. 라, 다, 나, 가.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 옮기는 순서 1번 잠금 장치를 잠근다. 2번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3번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이동하게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세 변환용 쿠션입니다. 1.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돼야 한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야겠어요. 여기 땀도 막 묻고 뭐 침이나 체액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간이병기 그림 나오고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문제가 복지용구에서 하나씩 나와요.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3.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정답은요?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는 게 좋겠죠? 액체 비누가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고요.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2.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5.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린다. 정답은요? 4번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1. 경사가 완만한 출입로. 2.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3.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4. 한쪽에 의자가 놓인 현관. 5.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정답은요? 5번이죠.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은요. 낙상 위험이 높은 환경이에요. 재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3.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4.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5.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은요? 4번 양변기에 물때를요 솔에 식초 묻혀가지고 닦으래요. 겨울철에는 가습기, 제습기는 여름철, 장마철이죠.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재가 침해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침해 반복 행동. 어떻게 하죠?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인식시켜주죠.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정답은요? 5번이죠.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현실을 인식시켜 주던지 주의를 환기하는 것들이 답이 됩니다. 침해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요?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계속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조그만 그릇에 담아서 그냥 여러 번 주는 게 낫다는 거. 침해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2.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3.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침해 배회는요. 실내에다가 배회 코스를 만들어줍니다. 계속 밖에 나가서 실종되거든요. 창문조차도 잠궈야 돼요. 침해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운다. 2.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3.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5.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정답은요? 4번이죠.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밤새 잠을 못 자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인지를 못해서요. 배가 고픈지, 지금 대소변을 지렸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을 잘 모른단 말이죠.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울망상이네요.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요? 2번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거울 망상은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으로 인식해서요. 막 거울 보고 욕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요인을 잠재워줘야 돼요. 거울을 가려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2.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3.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5.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주의 환기죠?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이게 좋은 방법이네요. 치매 대상자에게 왜 그랬어요? 또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뭐죠? 부정적인 생각을 상기시켜서 더 안 좋기 때문이에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아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아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2.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3. 나이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요? 1번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치매죠? 어떻게 될까요? 1.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4.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났는지 체크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또는요, 대소변을 질렀는지 본다. 회음부에 상처가 있는지 본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가족과 주고받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통화든 문자든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5.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나 전달법은요? 주어가 나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요. 내가 걱정돼요. 내가 속상해요. 내가 피곤해요. 내가 안쓰럽네요. 이거죠?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우 좀 안쓰럽네요. 빨리 전화 끊으라 이 얘기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행동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요?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뭔가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판단력 장애가 있을 때 쉽게 그림판으로 또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하면 좋겠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네. 어떻게 해야 돼요?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엊그제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꼭꼭 쑤시나요? 정답은요? 2번 여기가 아프세요? 이겁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정답은요? 2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바디랭귀지가 좋죠. 뒤에서 천천히 다가가면 너무 무서워요.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요? 5번이죠. 우리 딱 그림을 생각하세요. 대상자 뒤에서 안아요. 대상자가 의식이 있다고 하면 안죠?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쿡쿡쿡쿡 밀어 올리죠. 명치와 배꼽 중간을 우리가 이렇게 콕콕콕콕 후상방으로 밀어 올립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요.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고개만 옆으로 하고 같은 부위를 아래서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출혈이 포인트죠. 1. 비눗물로 씻긴다. 2. 손을 마사지해준다. 3. 지혈제를 뿌려준다. 4.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5.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장갑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이 출혈이 심하면 일단 지혈을 해주는 거예요. 씻기면 안 되죠. 마사지 안 되죠. 지혈제 뿌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손가락 이만큼 비었어. 지혈제 뿌려서 막 이렇게 가루 있잖아요. 이 떡져가지고요. 이거 꼬매거나 할 때 막 다 긁어내려면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지혈제 마음대로 뿌리는 거 아니라는 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조석에 앉으셨어요. 안전벨트 어떻게 해요? 요 순서로 하죠? 요 순서로 패드 붙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이 또 말로도 물어봐요. 이게 어디예요? 우리의 눈에나 왼쪽이지 대상자의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인데 어디야? 여기 쇄골뼈 아래. 여기를 빗장뼈라고 합니다. 또 왼쪽 젖꼭지 아래 또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쇄골뼈 아래, 왼쪽 중간 겨드랑이 요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다음 중에서 재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1. 약과 물을 함께 복용한다. 2. 철분제 있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5.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잘못된 거 고르는 거죠? 정답은요? 4번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하는 게 아니라 최근 약을 복용하는 거죠.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